안녕하세요. 달빛딸 유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가짜 모범생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책을 읽으면서 찹찹하다 그런 마음이 든 그런 책이었는데, 요즘 같이 이제 좀 날씨가 쌀쌀하고 이렇게 비가 부는 그런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가짜 모범생이란 제목에 딱 걸맞은 가짜 모범생이 등장을 합니다. 황선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친구는 엄마에 의해서 길러진 이제 아이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엄마에 의해서 길러지지만 이 모범생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선희에게는 건이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피치 못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책은 그 형의 죽음 이후로 방황하는 그 선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범생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쌍둥이 형제는 엄마가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굉장히 귀하게 길러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임신 중에 누군가로부터 이 아이들은 아주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을 완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또 곧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기대에 부응해서 막 열심히 푸시를 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그 엄마의 어떤 그런 조종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이제 닥친 거죠. 근데 이제 엄마는 그 사인을 자꾸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명문대 갈 때까지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 거야. 근데 이제 엄마의 이 욕심이 과연 아이들이 명문대 간다고 해서 끝이 나겠어요? 아마 아니겠죠.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특히나 그 중에서도 형이 너무 잘했던 거예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각종 막 그런 수상, 실적, 이런 형이 사건을 치게 됩니다. 이제 형은 아무래도 엄마의 이런 압박 속에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편 아이의 목을 조르게 되는데, 진짜 단순히 어떤 그 흉내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가 질식할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구급차가 오고 아이는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 형은 도망가고, 그거를 마침 동생인 선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가니까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엄마가 그 사건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는 선희한테, 선희야, 형 대신 너가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너무 일란성 쌍둥이인데 남들이 봐도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형한테는 어떤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희는 못하냐? 선희도 되게 잘하는 모범생이에요. 근데 이제 단지 형한테 조금 뒤처지는 아이였던 것일 뿐이죠. 자, 이런 엄마의 오판으로 인해서 선희는 어쨌든 엄마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형을 보호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아마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불행 중 다행인지 아니면 진짜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대편 목 졸린 아이 한솔이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깨어나면서 범인이 선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죠. 이 가족에게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고, 범인은 선희가 아니라 쌍둥이 형인 그 건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 형은 죽음,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근데 이 이후에 엄마가 보이는 그 행태가 더욱 놀라운데, 엄마는 이 사실을, 형의 죽음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정말 학교에만 어쩔 수 없이, 담임선생님께만 어쩔 수 없이 알리게 되고, 모든 사람한테 정말 언급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질까요? 당연히 이 포커스는 동생이었던 선희에게 맞춰집니다. 형을 대신해서 더 완벽한 아이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그 잘못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점점 더 푸시를 하게 되는데요. 건이랑 달리 선희는 엄마에게 맞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은빈이라는 친구를 또 만나게 돼요.
요 은빈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산소 호흡기를 이제 사실 달게 되는 거죠. 뭔가 소통할 존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쌍둥이 형제에는 엄마의 너무 이 푸시 속에서 친구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 쌍둥이 둘만이 교류를 하고 어떤 그런 통로의 장소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건이를 죽음으로 만들게 하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선이는 은빈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선이는 하루에도 콜라를 막 몇 번이나 들이킬 정도로 콜라 중독인 상태가 있는데요.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이제 탄산을 통해서 계속 느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탄산 음료를 마셔봐서 알겠지만 이 탄산이라는 건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사실 갈증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이제 대체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대신 이제 이 은빈이라는 존재가 선이에게 그렇게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엄마에게 나의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선이의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그려져요. 엄마는 이제 첫째의 죽음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던 어떤 자신의 잘못을 이제 선이와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너무 늦게 깨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마음이 좀 진짜 안타까웠어요. 책을 읽다 보면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 책에서도 역시 엄마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이에게 자꾸 독서를 퍼붓는 그런 엄마가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이다. 사실 선생님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부모님들이 한번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그 책도 그랬고 이 책도 읽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읽어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본인이 좀 잘하고 또 학창시절 공부도 잘했고 뭔가를 성과를 이뤘던 사람들일수록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내가 했던 게 맞다라는 생각이 사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봐도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사실 안 되죠. 좀 더 이제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또 교류도 하고 또 이런 책들도 많이 읽고 하면서 나의 생각만이 맞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말 깨닫는 계기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게 정말 크거든요. 세상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내 생각이 정말 맞을 수가 없다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선이는 각고의 어떤 그런 끝에 결국 엄마를 이기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어떤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은 다시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이지만 절대 이 관계가 내 맘대로 해야 된다. 자식을 내가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나의 말이 다 맞다. 나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에 인간이란 생각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 각자가 각자의 의지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의 테두리 안에 사는 동안은 어느 정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거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이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유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그런 생각들을 서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서로 사실 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그런 장의 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그렇지만 책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윤희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